선거 조작! 선거 조작! 선거 조작! 자, 이제 31번 했나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검찰청에 오랫동안 끌려다녔습니다. 저 옆에 법원에서 아마 조만간 네가 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조작! 선거 조작! 선거 조작! 5구 대선도 무효요, 6.13 지방선거도 무효요, 4.15 총선도 모조리 무효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일궈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한 4개월 만에 떠들었더니 이제서 목이 풀리네. 자, 옆에 계신 분들 다 오셔서 우리가 지난 4개월 대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시냐는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의 구호가 민주주의 종말입니다.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공산화로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성녀로서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오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민주주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기 북한 김정은은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것입니다. 스님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고,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부처님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평등을 존귀한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불교의 이념이 자유, 평등, 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기독교의 이념도 똑같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와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종교인이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몸소 행동도 합니다. 종교 이념이 도전을 받을 때는 과감히 일어나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종교인의 도리입니다.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무기를 들고 외적과 맞서 승리를 하면서 싸워 쟁취를 했습니다. 스님들이 왜 무기를 들었느냐는 철부지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백성과 국가를 위하여 싸우고 이겼습니다. 강도 때가 우리 집을 분탕질 치는데 기도만 한다면은 바보입니다. 내 집과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법을 어지럽히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고 검찰청장을 겁박하는
참담한 현실을 기도만 한다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 선거에 문제가 제기되면 당연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받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행동이 없다면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검찰총장 소임을 다하게 힘을 보태고 선거 부정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저기 못난 사람은 스님이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대한민국이 종말을 맞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합니다. 40여일 전에 목숨을 바쳐 구국 단식을 하신 강 베드로님의 행동이 우리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행복한 국가를 위하여 용맹정진합시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합장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여러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부정선거를 합니다. 2017년 대선 때는 드루킹 조작 사건으로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한 놈이 누굽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선거를 조작한 게 이제 한 군데만 나와 있죠.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놈이 누굽니까?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완벽하게 부정선거한 놈이 누굽니까?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짓밟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외치겠. 우리 선거의 적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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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한테는 하늘이 준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문재인을 그냥 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문재인을 끌어내라. 그 기회가 4.15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3.15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 해갖고 자유당 정권이 바로 4.19로 무너졌습니다. 아마 4.15 총선 부정선거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부정선거로 싹쓸이를 해놓고 바로 국회도 혼자 개헌하고 무슨 법도 다 개정해서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옵니다. 이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문재인 끌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천주교에 그 강남수라는 그 형제님이 24일간 단식으로 바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왜 순교를 했느냐?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국민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천주교 신부들이 바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갖고 다 부패해서 천주교가 망해가고 있고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내 몸을 하느님께 바쳐서 바로 대한민국과 천주교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24일간 단식해가지고 순교를 해서 바로 우리 천주교 230년 역사상 바로 천주교를 위해서 순교한 분들은 많은데 신부들이 부패한 것을 막아달라고 순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분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단식은 2번 다시 안 올 거다. 이렇게 배고픈 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분이
단식을 그만두시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중지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이건 나는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이걸 깨라는 말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식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얼마나 천주교가 부패됐느냐 하면은 그분이 40년간 다니던 천주교에서 바로 1인용 텐트를 치고 그 3월 30일부터 하셨는데 그 주위에 떨고 있는데 쫓아내가지고 또 밖에 나와서 병원을 보셨는데 안 간다고 그랬고 집에서 6일간 바로 단식을 하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문재인이가 정치 잘못하는 게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재인이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그분이 순교하는 걸 보니까 그분은 굶어서 24일간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 죽을 거 각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짓 보세요. 단독국회를 가지고 김여정이가 삐라 보내지 말라 하니까 삐라 보내지 않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이런 꼴이 돼도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100명만 목숨 걸고 쳐들어가면 끝납니다. 4.19도 100명 피 흘리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목숨 걸 사람 100명만 있으면 문재인 하루아침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천주교 지키기 위해서 강 베드로 형제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신부라는 자가 자기 제자를 대학 총장이라는 카톨릭 대학 총장이라는 신부라는 자가 동성애자로 신학생을 3명을 성폭행 성추행하고 신부되었고 자살했습니다. 이런 천주교 믿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천주교도 망합니다.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여기에 꼭 다 나와주시고 문재인 끌어내는데 바로 천주교 신자가 강 베드로 형제님처럼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천주교가 그동안은 바로 3.15운동 때도 앞장은 못 뒀지만 문재인 끌어내는데 천주교가 앞장섰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570만 우리 천주교 신자가 똘똘 뭉쳐서 문재인 끌어내는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원흉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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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굿쏘가라! 굿쏘가라! 자, 이번에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오늘이 6월이 호국의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이냐? 이 땅에 저희들에게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우리 선배님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린 그것을 추념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선배님들의 수백만 명의 1950년 이 땅의 적파를 막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사회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공산화가 90%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땅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유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개돼지처럼 자유도 없이 북한 주민처럼 중국 주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5.18 진실을 밝히자, 친일파 진실을 밝히자 하는 자들이 1950년 이 땅에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이 죽은 그 피의 진실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학살당한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1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보상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사과 한마디 지금까지 받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은 사과 한마디 요구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유족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연평해전 유족을 초대해서 일부러 뺐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단순 실수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천안함 유족을 현충일 추념식에 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불렀는데 단순 실수라고 했는데요, 천안함 유족 대표의 말은 보훈처장이 편지를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원래는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입니까? 고입니까? 편지를 실수로 썼습니까?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김여정이가 북한의 자유를 전하는 대북전단을 막아라고 문재인에게 명령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보내는 대북전단을 보내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이 빨갱이 정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영리를 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을 소유하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윤을 취하겠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모든 기업은 김정은 개인의 것입니다. 김정은 개인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북한 김정은 개인의 기업이 여기를 이 한반도를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 진출해서 투자하면 그거 다 누구 것 됩니까? 김정은 것 됩니다. 여러분, 금강산 다 압수했고 개성공단 다 압수했는 지가 언젠데 또다시 우리 선량한 기업가들을 속여서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것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번 6월은 민주화의 달인데 중국의 마지막 민주화 운동이 1989년 바로 6월 4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이 중국의 마지막 민주화 운동, 천안함 민주화 운동 31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천안함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민주라고 하고 국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 위선적인 정권이 천안함 민주화 운동을 천안함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고 천안문은 사태입니까? 천안문에서 중국 국민들의 자유를 부르짖기 위해서 천안문 광장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안문 사태를 탱크와 총칼로 1만 명 이상의 피를 흘린 것이 천안문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진상이 밝혀져서 중국도 민주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1만 명 이상을 살해한 이 중국 정권을 친구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사회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치 바이러스로, 코로나 공산당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닫힌 지가 4개월이 넘었습니다. 2월달부터 무기한 닫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약 없이 닫아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무기한 닫혔습니다. 그것이 이 박원순이가 코로나 핑계대고 닫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퍼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담배를 비유로 듭니다. 담배와 바이러스는 똑같습니다. 실내에서 문 닫아놓고 담배 피면 담배 연기가 많죠. 거기에 피해를 보죠. 야외에서 담배를 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농도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곳에 왔는데요, 문재인이 위선 정부가 지하철을 타는데 방송으로 뭐라 그런지 압니까? 국민 여러분, 지하철 안심하고 타십시오 그럽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지하철에서 방송입니다. 실내 밀폐된 지하철을 안심하고 타라는 사람들이 이 야외 공기 좋은 것을 코로나 핑계대서 집회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서 자, 이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것은 엄벌에 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 집회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면 선거 부정도 밝히지 못하고 대선 부정도 밝히지 못하고 조국의 거짓도 밝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쟁취해야 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박원순, 위선자 박원순은 광화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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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바이러스 공작 중단하라! 중단하라! 바이러스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자를 엄벌에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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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를 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라면 몇 개 훔친 도둑놈보다는 5천만 국민의 주권을 훔친 선거 도둑부터 때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부산에서 오신 우리 김성진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올라오시오. 그래도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부산에서 비싸게 왔어요.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제가 좀 우붕이 같습니까? 철저하게 블랙 시위에 맞춰서 모자부터 구두까지 블랙으로 덮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5월 13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마침내 반응을 보였는데 두 가지 말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냐, 지금 19세기식의 얘기를 하느냐, 또 하나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거꾸로 말하는구나. 지금 디지털 시대에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19세기식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는데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벌떡 일어나서 웃을 소리입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이라크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총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한국의 미르 시스템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르 시스템을 안배한 게 어디냐?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운영비를 비롯해서 1년 예산 다 처박아 놓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통적으로 2013년에 시작한 이후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매년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가면서 세계의 각국의
다른 것도 아닌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태년이가 잘못 알고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세계적이다, 그것을 한계를 붙여야 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은 세계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서 지금 많은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때문에 어쩌면 성경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투표함에 있는 것들이 신권처럼 빳빳하며, 어떻게 175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표가 더 투표를 하며 그 많은 불법 부정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이거를 사전투표는 한 장 한 장에서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안에 들어갔던 것들이 다시 접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대한민국 투표지들은 생명이 있어가지고 지 알아가지고 2번을 찍어도 1번으로 가고 떨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붙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종이가 우리는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부산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에 수학 시간이 아닌데 수학 답안, 수학 문제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학 문제지 다 걷어가고 영어 시험을 쳤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음날 수학만 따로 시험을 쳤습니다. 이래야만 됩니다. 작년에 2019년도 1학기에 그 잘난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에 50개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0번의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면 재시험을 치르는데 QR코드 명백히 불법인 4.15 총선의 사전투표만은 절대로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듯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선거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장난을 해요. QR코드는 뭐냐, 2차원의 바코드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중앙선거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 당신 중학교 제대로 나왔나? 아이스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바코드는 막대 모양이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선거법에도. 그런데 말이 되니까 QR코드를 2차원의 바코드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부정선거로 치러진 4.15 총선의 사전투표는 완전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조혜주를 감옥으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사전등록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검찰청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4.15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 자체 무효를 외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김명수는 오늘이라도 월요일 당장 이 4.15 부정선거를 무효 판결을 때려라!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당신 말이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뒤에서 다 바치고 있고 어느 곳을 봐더라도 4.15는 분명한 부정선거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윤석열은 당장 대한민국의 불법 선거에 앞장선 중앙선관위 조혜주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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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대법원의 김명수라는 이자는 대법원장에 있을 능력이 안 되는 놈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명수 이 대법원장이 한심한 놈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민들의 모든 영향을 빼먹고 있는 지금의 저 조혜주 같은 놈을 검찰총장을 시켜서 당장 구속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자격 없다. 당장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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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김명수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여러분, 대법원장이 사절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절을 수리를 했습니다. 사저가 아니라 공간을 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 수리하면 두 부부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 그네까지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김명수는 공과 사도 구별할 줄 모르는 이 한심한 놈이 대법원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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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대법원장 김명수 이 한심한 놈은 문재인이가 발탁한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4.15 부정선거를 제대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위기는 제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에게 경고한다.